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자 대구시장을 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은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사람에 대해서 정계 은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계 은퇴 그리고 탈당을 선언했던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제 대선 경선판을 혼미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박수영과 선유쪽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권성동은 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로서 이 상황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박수영 의원은 기본적으로 김문수 캠프에 들어와서 있다가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단일화를 촉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단일화를 촉구한 게 아니라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이 한덕수 쪽에 단일화를 하고 김문수를 내려앉히려고 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자 바로 김문수 캠프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같이 나간 사람이 김미애입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불리한 환경에서 단일화 작업을 강요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홍준표 전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덕수 배후조정 세력들도 모두 같이 정계 은퇴하라. 정당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 말정도는 모두 사라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모두 통합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인간 말정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갈라치기 하고 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맡는다라고 했다가 다시 나중에 본인이 맡지 않겠다. 나는 바로 미국으로 떠난다. 바로 미국으로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처신을 너무 가볍게 말도 경솔하게 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시장은 나홀로 김문수 후보의 선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돕고 나서서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이재명에 맞서가지고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들어오면 반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후보도 이 말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전날에는 이준석의 배웅을 받으면서 미국 하이어를 떠났는데, 이제 이준석 하나 남았다. 보수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역 정치에서 이준석이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준석과 호준석, 우리 국민들은 이준석 이자만 꺼내도 경기를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홍준표도 아직도 뭔가 정치판 미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야말로 본인 말대로 지금 독고자이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창녕을 찾았습니다. 이재명이 창녕을 찾은 것은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창녕은 홍준표의 고향이면서 박영선 등등에서 또 고인이 된 박원순 등등에서 이 서론 등에서 정치인들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창녕을 찾아서 정치인은 입장이 달라도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창녕에 이 시장길을 찾아서 홍준표 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홍 시장과 통화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그분이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를 해서 제가 약간 삐질 때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 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다.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재명과도 통하고 누구와도 통하고 또 이준석과도 통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데 홍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배에게 지금 대선 후보 자리를 물려주고 본인은 미국으로 간 겁니다. 지난번에는 검찰의 후배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고 그게 대부분 홍준표의 이 처신 발언 때문이다 하는데 어쨌든 이런 홍준표가 지금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 정기 은퇴하라 한 사람이 바로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자, 권영세, 권성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배신자다 하는 배신자다. 이번에 또다시 한독수를 내세워가지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서 조정을 했다. 권영세는 이번에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굳이 말려지 않았습니다. 사퇴하는 게 맞다. 후보가 꼽히면 바로 사퇴해야 되는데 그게 과거는 전려 있는데 이번에 좀 늦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와 권성동이가 얼마나 김문수 후보를 더럽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권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권영세, 권성동은 쌍권으로 불리면서 지금 한덕수를 앞세워가지고 또다시 뒤에서 호가호위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서 정치 경험이 없는 한덕수 후보를 선택했고 뒤에서 친명 세력들이라고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친윤.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어울리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권영세라고 하면은 자, 치가 떨리지 않을까? 자신의 대통령, 자신이 당에 배출한 대통령을 둔 이 정당의 두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그리고 탄핵당할 때 아무런 역할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탄핵하라고 또는 구속하라고 이렇게 떠밀이듯이 떠밀어버렸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가지고 있을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새벽에까지 새벽 3시, 4시에 공고를 내고 김문수 후보는 그 앞에 새벽 1시쯤 돼서 바로 후보 자리에서 이 지위를 내려버리고 이런 게 바로 쿠데타다. 한밤의 쿠데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비판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반드시 국민의 힘을 기억해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문수 후보가 들어오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줄서고 오일명 정당 적당하게 뭐 이 이권을 노리고 그리고 그들만의 카르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설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을 다잡아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정당, 민주당과 대적할 수 있는 정당, 정치력이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달라. 이게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자기 당에 마구잡이로 민주당에서 폭주를 할 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검사,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정청래가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그들 나무라고 자, 이렇게 마구잡이 나가도 꼼짝 못했고 최민희가 과방위에서 마구잡이로 방통위원장 또는 방송사 사장들을 겁박해도 꼼짝하지 못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 나약하다. 자, 그걸 강력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문수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을 거친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대신해서 홍준표 입을 통해서 투져 나온 말 바로 정계 은퇴하라. 자, 이야기가 지금 권영세, 권성동은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PB였습니다.